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졸업을 앞둔 미대생들을 위해 취업, 편입 꿀팁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취업과 편입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취업과 편입 중에 선택하는 거는 분명 여러분의 몫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서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단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결단하지 못하면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때가 오면 과감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괴롭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업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디자인 분야를 취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디자인 분야도 학력이 중요한가요?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디자인계의 채용은 실력과 열정을 우선으로 하고요. 전문대 출신이라도 실력이 뛰어나면 채용되고 인류대를 나와도 실력이나 열정이 없으면 채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는 4년제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무작정 편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 이 회사에 다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 회사가 학력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중요시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분야 취업할 때 두 번째는 신입을 채용할 때 어떤 걸 보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신입을 뽑을 때 디자인 실력보다는 우선은 인성이나 배우려는 의지, 자신이 하려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 회사에 대한 관심을 비중 있게 보는 곳이 많습니다. 공기업 위주의 의뢰를 받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저도 지금 디자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서는 디자인 스타일이 무난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먼저 뽑게 됩니다.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만의 자유분방한 그래픽, 자기만의 디자인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픽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신입으로 잘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에이전시만의 우리 회사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은 잘 맞춰주는 친구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의 작업 스타일이나 철학 또한 회사에 맞아야 되는데요. 내가 그래픽 쪽으로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요. 저는 광고 디자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광고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딱 학력이 좋아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고민 많으시는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는 디자인 분야에 지원하게 되면 무조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기재된 작업물이 퀄리티가 높으면 좋겠지만 신입의 포트폴리오는 디자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지 포토샵, 일러스트, 요즘에는 영상 제작도 필요하니까 프리미어, 에펙 이런 거 디자인 스킬을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과제물, 발표 자료만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취업할 때 어떻게 지원하나요? 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채용 사이트에서 구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대기업들은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 공채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 인크루트, 자비룹 이런 사이트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채용 공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기업 정보, 학교 스펙, 학교 자소서 등을 먼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요, 자기 회사의 채용 사이트에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NHN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그 기업에 북마크로 해두시고 수시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라고 하죠. 메이저 광고 대행사, 투티어 실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제일기획, 이노션, HS에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일을 실행하는 투티어 실행사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채용 공고 명단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디자인 에이전시 명단과 그 사람을 구하는 거는 DB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 나는 처음부터 발판을 쌓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원티드는 주로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채용 소식을 제공하고요. 종종 이벤트나 세미나 진행도 포트폴리오 제작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켓펀치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로서 지원자가 공개 프로필 업로드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디자인 분야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인턴, 계약직이 있을 수 있고요. 정규직이 있을 수 있죠. 두 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인턴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점은 정해진 업무 위에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취업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정규직의 장점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거는 신입에게만 주어지는 황금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력이 2년이나 3년 된다고 하면 아무도 나한테 디자인 스킬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사분하고 위에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 스킬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장점은 오래 근무할수록 연봉도 높아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업무 경력이 쌓이면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은 대부분 2년 이상 되셔야지 다른 데로 이직하시기가 편하시고요. 단점은 인턴에 비해서 입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취업할 때 5번째 궁금한 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은 내가 뭐든지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예요. 그래서 신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입을 뽑는다는 것은 기업에서도 가르쳐줄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뽑는 거고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자신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선 입사를 하는 거를 준비하시는 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1인 기업 대표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이 나한테 기회를 주기 전에 나 스스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은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고 통시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나의 디자인, 나의 굿즈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판매하는 데는 사이트나 아니면 쇼핑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 쇼핑몰은 쇼핑몰 플랫폼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그 플랫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등록을 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요. 카카오 스토어, 그리고 카페이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판매하고요. 이걸 홍보해야겠죠? 그래서 홍보 채널로 온라인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너무 취업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로서 내가 어떤 거를 판매하고 싶다. 내 디자인의 중에서 나는 그래픽 부분을 어떤 한 부분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싶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1인 기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편입입니다. 우선은 제가 미대생 분들 중에서 2년제 졸업하시는 학생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년제를 편입할 때는 일반 편입학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학에 각 대학마다 편입학 모집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 2020년 학사 편입학의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증명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필기고사 실기 있고, 그리고 서류 제출은 전문학사 취득학점, 그리고 평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입학 성적이나 성적 증명서와 불일치할 경우는 불이익이 발생되니까 성적 증명서 발행해서 접수하셔야 되고요. 미술 계열은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영어 점수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들어갈 학교에 어떤 영어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1, 2년 동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반 편입학에 가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하면서 학점도 따는 학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이버대학교는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이버대학교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말하고요. 사이버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할 때 대학 총장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는 졸업하는 해당 연도의 성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성적 증명서와 졸업 예정 증명서가 있고요. 단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한 구체적인 디자인과는 없어요. 유사한 과는 미디어 영상학과와 생활과학과에서 의류 패션학 전공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실 텐데요.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자격증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 학점을 은행에 저축하듯이 학점을 저축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점 취득이 다 이루어지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전문학사는 80학점이고요. 학사는 140학점입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국가관리기관명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니까 내가 만약에 일을 하면서 학점을 따고 싶다. 라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내가 지금 딴 학점을 추적해서 내가 언젠가는 4년제 학사를 받아놓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종 학벌이 중요하다면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4년제 학사 졸업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4년제 졸업하는 친구들은 바로 대학원에 진학이 갈 수 있고, 아니면은 2년제 미대생 분들이 졸업을 하면 편입, 학사까지 편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학사 편입학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는 광고홍보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과를 바꿔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사학위 과정 전형 방법은 서류는 대학 성적, 수학계획서, 구술면접 등이 있고요. 일반 대학교처럼 수업 시간이 낮에 진행돼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대학원 석사과정 동일한데요. 일반 대학원보다 모집 인원을 많이 뽑고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전과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수야간대학원은 수업이 6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취업하고 편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편입을 하든 회사에 다니든 이직을 하든 좋은 대학원에 가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싫으시겠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한다, 어수선하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렇듯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로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미대생을 위한 Q&A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편입, 인생상담 등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미대생을 위한 Q&A 영상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